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캠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주식 강의 4월 13일이고요. 두산중공업 관련해 가지고 시황 분석해 드리면서 부제로는 이러다 박스권 상단 진짜 돌파하는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기저에 또 깔려 있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시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요. 아주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심을 아시고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제 깊게 뭐 어렵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외인들의 패턴대로 한번 말씀드리면 외인들이 해왔던 패턴이 뭐냐면 3월 21일 이전부터 어느 정도 많이 매수를 해요. 매수했던 물량을 다 팔아요. 그 다음에 매수를 다시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매도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는 4월 8일부터 딱 매수 타이밍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외인들이 기존에 뭐 3월 31일이라든지 31일 그 밖에 21일, 22일 이전부터 해오던 패턴이 뭐냐면 장중에는 팔아요. 그러다 장 후반에 사요. 그리고 그 장 후반에 샀던 걸 그 다음날 아침장부터 다 던져요. 그러다가 떨궈지면은 후반부에 또 사요. 이걸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매수가 플러스가 찍혔다고 이게 진짜 순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패턴상으로는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놓으면 순매수가 플러스인 날도 사실은 장중에는 계속 팔았기 때문에 매도장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주수를 확보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네, 주중에서 큰 호재가 날 때마다 모두어 가지고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3월 10날도 그랬었죠. 엄청나게 이제 호재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대통령 선출되시면서 당선되시면서 야 이제 탈원전 끝나고 원전 수혜주가 되는구나 해서 장중 10%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장전 끝나고 시작하자마자 170만 주 던져버렸습니다. 외인들이요. 호재 그냥 쭉 떨어져 버렸었죠. 자, 그런 패턴으로 주수를 이제는 모아가는 타이밍이다. 그런데 외인들이 희한하게도 두중에 상승 흐름에는 도움을 주지 않더라.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 저점부터 자꾸 올라왔었던 상승 주도가 어디였냐면 바로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매수 걸면서 올라왔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치고 빠지기 하면서 시세 이렇게 급락시켰고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던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받쳐 올리면서 매수세가 붙어서 저항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무의 박스권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올리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한 게 보시면요. 떨어지잖아요. 올리려고 매수가 붙어요. 그러면 보란 듯이 눌러요. 다시 또 싸움 하는 거죠. 공방전인 거예요. 올려요. 그러면 그대로 다시 내려요. 그러다가 지금 뽀짝뽀짝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달라진 게 뭐냐면 네, 기관 매수세였습니다. 얘네들이 11일과 12일 치고 나가기는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기서 들어왔다는 자체도 기존 패턴과 보시면 전혀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량 계속 던지고 있었거든요. 뽀짝뽀짝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움직임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미친 듯이 던지던 기관 중에 금융투자 쪽에서도 다시금 매수세로 살짝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자, 연기금도 사고 있고 그런 와중에 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금융투자 쪽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매수세가 걸리면서 자 이렇게 되면서 장중에 가는데 외인들이 샀네요. 사니까 도움을 주기는 줘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는 팔다가 산 게 아니라 장중에도 좀 사긴 샀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오늘 목적은 사는 목적이긴 했는데 주수 확보를 차원에서 사는데 급하니까 사는 느낌이죠. 안 그랬으면 떨어지는 거 보고 샀을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솔직하게. 외인들 매수세 붙고 있고 기관 매수세 붙는 형국으로 가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는지는 다음 관전 포인트로 계속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인 매도세예요. 오늘 아쉽죠. 사실 여기서 매수세 좀 개인이 덜 팔고 매수세 저장되었으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 하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만 좀 더 큰 안목을 보면요. 이러한 나가는 물량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4월 8일과 지금 13일 물량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차익 실현은 장중에 이 조금으로 수익이 아니라 사실은 네, 저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익 내면 나가시는 걸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다고는 못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면 뭐가 있느냐? 현금을 보유하게 되셔요. 그러면 현금 보유하게 되면 외인과 기관 측에서 미친 척하고 던질 때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방어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상태로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정도만 보실 수 있지만, 현금 차익 보유를 해 놓으시면, 특히 오늘 13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을 하신 거예요. 장중에 들어오셨다가 팔고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장중에서요. 그러나 이 물량들이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건 그 기존 물량들이 매도가 쳐졌다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인들이 다시 안 들어오느냐? 아닙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또 보고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먼 관점에서 보면 오늘 너무 아쉽죠. 안 나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분들도 궁극적으로 보여지는 외인들 절대 도움 안 주죠. 얘네들 물량 확보하지만 언젠간 던질 수 있습니다. 던져지는 물량에 대한 현금 보유 차원에서 네, 기대 매수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패턴상으로는 외인들 사야 되는 물량 확보하는 차원이죠. 패턴상 보시면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모아가는 추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 4월 8일부터 얘네들이 또 이제 매수하면서 주수 확보하고 있구나. 그러한 매수세가 걸리면서 다행스럽게도 또 기관 매수까지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조금 상승세, 그리고 그러한 상승세 속에는 개인들도 많이 사고 팔았습니다. 오늘 거래량 보시면요. 사고 팔고가 개인 쪽에서도 많았는데, 오늘 뭐 들어오셨다거나 할 경우에는 개인 매수세가 도와준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고 더 많이 팔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순 매수는 마이너스 55만 9천 주.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매수세로 보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의 외인과 기관 견제 물량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금 살 수 있는 개인의 여력 현금이 보유된 데다가 기관 쪽에서의 상승세 조금 보이고 있고 매수세가 보인다는 거죠. 거기다가 시덥지는 않지만 외인들이 기존 패턴에 따라서 매수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아지면, 뭐가 됐든지 외인 기관 양매수가 되든지, 아니면 외인 개인 양매수가 되든지, 아니면 개인 기관 양매수가 되든지, 어떻게든 양매수가 돼서 매수세 우위장이 되면서 지금 박스권 돌파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흐름 그대로 타고 가면 참 좋은 거죠. 자, 뭐 여기 12일부터 보여드릴게요.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사는 척 하다가 다 떨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인 겁니다. 자, 보여드리면요. 순 매수는 산 거예요. 그런데 장 20만 주 찍고 나서부터 계속 팔고 나간 거예요. 매도장을 만든 거죠. 근데 외인들이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순 매수는 산 것처럼 만들어 놓고 뭔가 잉여는 해놔요. 그런데 이 잉여 물량도 호재 때 던져지는 물량의 하나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감은 없지만, 일단은 뭐든지 오늘처럼 이제 매수가 걸려지면 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은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예상대로 팔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힌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외인들이 그 전날 장에서 후반부에 뭔 짓을 했느냐에 따라서 매도하면은 아침장에서 그 방향성으로 살짝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팔았어요. 팔다가 다시 삽니다. 조금 더 사고요. 장 후반부에 샀는데 기존 같으면은 떨어질 때 잡겠죠, 후반부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데도 샀네요. 외인들이 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개인 매도는 올라가는 장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나가시는 분들 계셨는데, 오늘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도 수익 내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기존에 저점부터 잡아놨던 개인 매수 물량이 좀 차익 실현한 게 아닐까,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기관 매수세 붙었는데 연기금과 금융투자, 그런데 오늘은 사실 금융투자 쪽의 매수에 조금 더 관심이 쏟아지죠.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더 들어올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장에서 꼭 확인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은 차익 이탈했지만
잠정적으로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기대 매수세라고 봐졌을 때는 조금 더 매수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봐지고요. 기관 매수세 유지해 준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외인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두산중공업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기는 하나 그래도 걔네들이 매수 타이밍에서 좀 주수 확보하면서 걸어주는 거 매수세 들어오는 거라도 영향을 받아서 좀 시세가 올라가서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외인과 기관은요 오늘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자, 기관도 매도하다가 매수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내일 장에서도 가면 참 좋겠다는 거죠. 개인 쪽에 나갔지만 이러한 차익실현한 움직임들이 다시금 또 매수 들어온다면 뭐가 됐던지 간에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제발 뭐 이만큼 올랐으니까 내일 또 조정받으면서 이런 거 없이 지속적인 상승세 타면서 매수 탄력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박스권의 상단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좀 관전 포인트로 과연 정말 내일 매수세가 붙으면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하락세예요. 하락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락세의 연속선상엔 있지만 끝부분에서 지금 이 주체 저항이 살짝 걸리면서 뭔가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겠다. 상승으로. 그런 기대감을 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매수세가 붙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단 돌파하면서 상승 전환되면서 이게 조곤조곤 주봉 5일선 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요 거의 줄다리기식 팽팽한 기싸움이에요. 지금 주고받기식인 거죠. 개인 쪽에서 사면 외인 쪽에서 나오고 해서 팽팽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있어야 되겠죠. 돌파구는 개인이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서 두산중공업에서 좀 안타 이상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접전을 하고 지금 매수세가 붙는 이 와중에 근방에서 좋은 소식 한번 딱 해주면은 추가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분위기 완전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요 지금 대한전선도 거의 비슷해요. 조근조근 잘 가고 있는데 막판에서 한 번만 대한전선이라든지 두산중공업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이제 빡 상승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기점이 딱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죠. 바람은 그렇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혹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장에서도 바라면서 보기는 하겠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내일도 이제 매수 탄력 받을 수 있는 여력들이 개인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쪽에서의 지속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괜찮겠다 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또 내일 장에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좀 웃으면서 영상 올리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